원래는 작년에 이미 개통을 했어야 하는 노선이었지만 개통이 연기되어 2023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 전철 서해선으로, 노선 이름과는 다르게 서해선 전철은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 강서구, 부천시와 시흥, 안산시를 이어주는 구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해선 전철 구간은 어디인지, 그리고 이 노선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수많은 전철 노선 중에는 서울로 들어가지 않고 경기도 지역만 오가는 전철 노선이 몇 개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서해선 전철도 이 중 하나로, 서해선은 2018년 6월 부천 소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산 원시역까지 22km의 노선이 개통하였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전철 노선들이 서울 방향으로 이어주는 편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도 주요 도시를 바로 이어주는 교통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서해선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경기도 주요 도시를 이어준다는 특징이 있는 노선으로 부천시와 시흥시 그리고 안산시를 바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천에서 안산을 전철로 가려면 1호선을 타고 크게 돌아가야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서해선을 따라서 한 번에 연결하게 된 것입니다. 서해선 전철은 현재 추가 연장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부천 소사역에서부터 김포공항을 지나 경의중앙선 대곡역까지입니다. 거리는 길지만 중간 정차역은 상당히 적은 편인데 소사역에서부터 부천 종합운동장, 원종, 김포공항, 능곡, 대곡역에 정차합니다. 이렇게 서해선 추가 연장은 대곡역까지이지만 대곡역에서 자연스럽게 경의중앙선과 이어지는 데다가 사실 대곡역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는 거리가 조금 떨어진 자체 이용객이 많지 않은 역이므로 고양시에서는 서해선의 일산 추가 연장을 요구했었습니다. 2020년 서해선 전철을 일산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확정되어 이번에 연장 개통하면 서해선 전철은 대곡역까지 가지 않고 그대로 경의중앙선을 따라서 일산역까지 운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기존 일산역에서 대곡역 구간은 새로 서해선 선로를 까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의중앙선 선로와 역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안산선 중앙역에서부터 오이도역 구간이 같은 선로, 같은 타는 곳으로 4호선과 소인분당선 열차가 들어오듯이 이 구간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장되는 구간은 원종역을 빼고는 모두 환승역입니다. 대곡역에서는 3호선과 경의중앙선, 능곡역에서는 경의중앙선, 김포공항역에서는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는 7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김포공항역은 서해선 전철 개통 시에는 무려 5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 됩니다. 서해선 전철 연장과 관련하여 살펴볼 부분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해선 개통과 함께 경기도 서부 지역의 도시들이 하나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 김포공항, 부천, 시흥, 안산이 서해선 전철과 함께 하나로 이어지는데 이 구간들은 현재 운행 중인 전철로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이 구간을 연결해주는 고속도로인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는 평소에도 상당한 지정체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 서부 지역 간을 이동하는 데 있어 그 소요 시간이 서해선 전철 개통과 함께 크게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외선 구간에 다시 열차가 달리게 된다면 열차를 한번 바꿔 타야 하지만 이 고속도로와 유사하게 경기도 양주와 의정부까지로도 철도로 연결될 수는 있겠습니다. 교외선 구간으로 다시 열차를 달리게 하는 사업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나 예상되는 운영비 상승과 투입하려는 열차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문제 등으로 인하여 2024년 재개통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노선은 영상을 통해 여러 번 언급했을 정도로 개통 연기가 심각한 노선이었습니다. 2019년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이 노선은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개통이 연기되었는데 김포공항역의 설계 변경, 그리고 능곡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한강 구간을 하저터널로 연결하게 되는데 하저터널 공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개통이 2023년으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개통 연기의 원인이 된 구간이 김포공항역 부근이고 상대적으로 부천시 구간은 공사 진척도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는 우선 서해선 전철을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지나 원종역까지만 조기 개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원종역까지 우선 개통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조기 개통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2022년이 약 3달을 남겨놓은 지금도 그러한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서해선 나머지 구간은 2023년 1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이번 서해선 연장 개통과 함께 일산 등 경기도에서 강남 방향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편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일산 등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시내버스를 타고 김포공항역으로 와서 전철로 환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일산 방향에서 김포공항을 잇는 행주대교가 막히면 김포공항까지 거리는 가까워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 서해선 전철 개통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공항이 단 한 정거장으로 이어지는 만큼 경기도 고양시에서 전철을 이용하여 김포공항 가는 길이 더 편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만큼 강남 방향으로 가는 길이 더 편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미 9호선 열차는 혼잡도가 상당한 편이어서 김포공항역에서 서해선 전철 개통으로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인원이 더 늘어날 경우 9호선의 혼잡도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하였듯이 9호선 급행열차의 2021년 최대 혼잡도는 노량진역에서 동작역 구간 185%였습니다. 9호선 급행은 개통 당시부터 꾸준히 상당한 혼잡도를 보였던 노선으로 2014년에는 염창역에서 당산역 구간의 최대 혼잡도 236%를 찍을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내량으로 다니는 열차를 6량으로 만드는 사업이 진행되었고 6량화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는 최대 혼잡도가 170%로 다소 낮아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포공항역에서 2019년 김포 골드라인 개통 이후에 다시 혼잡도가 늘어나 코로나 관련으로 다른 전철 노선의 혼잡도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9호선은 오히려 증가하여 현재 185%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현재 김포 골드라인의 이용객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서해선 개통으로 경기도 고양, 부천 등에서 9호선으로 들어오는 승객이 더 늘어나 버린다면 2023년 9호선 급행의 최대 혼잡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내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해선 전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서해선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는 노선은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가칭 송산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충남 홍성군의 홍성역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중간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화성시청, 향남역과 평택시의 안중역, 충남 아산시 인주역, 당진시의 합덕역이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홍성역에서는 기존 장항선과 이어지는 만큼 이 노선이 이어지는 장항선과 함께 넓게 보면 이 구간은 서해안 고속도로와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구간은 앞서 언급한 전철이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KTX 이음열차가 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구간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해선 구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서울 시내 방향으로 가는 철도망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화성시 구간에서 서해선 철도와 기존 경부고속철도 구간의 연결선을 놓아 서울 도심 방향으로 바로 KTX를 보내는 계획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